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는 구도에 있어서의 대소평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죠.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구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드디어 그림 그리는 노하우가 전수되는가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림을 잘 그린다, 무엇을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간혹 이렇게 조금 늦어지거나 설명이 좀 등한시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여러분에게 덜 해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이 표현 기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야, 대소평형이라는 것은 마치 저울추와 같죠. 여러분들 저울 아시죠? 저울추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 대소평형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대소평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울추에서 균형을 잡는 것처럼 형체의 감을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한쪽은 무게가 있고 한쪽은 가벼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이 그림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느낌으로 그린 걸까요? 맞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림 속에서 여러분에게 네, 이거 자꾸 그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림 그리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저는 어, 찬성이죠. 그, 이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그런 게 전 좋더라고요. 늘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는 참 존경스러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노력을 한다는 거고 그것에 있어서 창의성을 갖고 공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만 된다라고 현혹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림에는 다양한 동양적 사유 체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우리 그림이기 때문에 동양적 사유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서양적 사고 체계로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야, 대소평형이라는 것은 한쪽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렸는데 한쪽은 가볍게 그렸어요. 그런데도 좌우가 균형이 맞아요. 그건 뭐 때문에 맞는 걸까요? 그것은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리는 이유는 그 이렇게 그려서 여러분에게 한쪽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려주고 한쪽은 굉장히 가볍게 그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소평형을 통해서 그림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는 제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음? 야, 이렇게 있다고 치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속으로. 이게 도대체 뭘까? 그죠? 뭘까? 지금 뭐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네, 이거는 지금 공작새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작새의 한 부분을 그린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공작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러냐라고 이야기하겠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씩 그려드릴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이 눈이 지나가는 이 길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 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줍니다. 뭐를? 예, 앞에 이 하얀 부분을 그래 놓고 이제 이 색을 여러분에게 칠해주면 알 거예요. 이게 어떤 형태인지. 지금은 일단 제가 이렇게 그려주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거를 이제 색을 칠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쪽에는 지금 굉장히 무거운 그림이 있습니다. 그 무겁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한쪽에 그림이 쏠려 있다시피 대소의 균형추가 그쪽으로 다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의 균형에 맞는 그림을 이쪽에 그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그린다면 이 그림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겠죠. 왜 그러냐면 어떤 힘을 맞추기 위해서 그쪽에 모든 걸 다 쏟아내면 이건 바보짓입니다. 색깔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얘네들의 그 감은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색을 바꿔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색은 여러분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다만 대략적인 문인화적인 나중에는 뭐 실질적으로도 그려보고 그러겠지만 지금은 예. 이렇게 그려 나갑니다. 물론 뭐 주황색의 어떤 느낌들도 좀 있으면 좋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그게 있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색을 계속 칠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색에 집중하다가 전반적인 걸 놓치는 분이 있고 또 전반적인 걸 그리다가 디테일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건 차라리 전반적인 걸 그리면서 사소한 걸 놓치시는 걸 더 권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 그림은 이 문인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확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니까 이것에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 이제 뭐 색감이나 어떤 건 제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공작을 제가 굉장히 잘 그려요. 디테일하게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공작을 제가 잘 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는 건 여러분이 그냥 대충 봐 넘어가 주시길 바라는 의미지 못 그려서가 아니고 시간이 빠듯해서 임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발의 위치나 어떤 느낌이 좀 있어야 되겠죠. 발의 위치를 좀 한번 잡아봅시다. 한 발은 뭐 자연스럽게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균형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발은 당연히 힘있게 딱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딱 그려주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 친구의 색감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죠. 영롱한 비치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이렇게 색을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색을 좀 넣어주고 이래야 되겠죠? 야, 이렇게 색을 넣어줬어요. 그래 놓고 앞에 목 부분에는 당연히 노랑과 주황을 이용해서 앞 밑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 놓고 부리는 좀 그냥 끝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끝만. 전부 다 하지 말고 끝만 이렇게. 예. 그럼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무게감을 딱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뭐 여기에 그 영롱한 색들을 한두 개씩 좀 찍어줘도 좋고 이렇게 찍어줘도 좋고 또 뭐를 해도 돼요. 화이트로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이 친구의 느낌을 살려주는 다 보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야, 어떤가요? 이러면서 공작이 한 부분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야, 이렇게 이때 장악한 표정이나 어떤 느낌들은 그냥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그냥 느낌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이거 굉장히 번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내비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들어오는 이 친구의 그 느낌을 사로잡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으로만 몰아놓은 이 친구의 느낌을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대소평형입니다. 이 대소평형은 엄격히 따지면 화면에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경물의 평형 관계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거와 어떤 작은 거 하나를 그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하는 거란 얘기죠. 이쪽에 큰 무게감에 이 친구가 쳐다보고 있는 이쪽에 하나 작은 거 하나만 딱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간단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물론 여기에 이제 이 친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느낌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무늬라든가 그죠? 나비의 무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최대한 심플하게 우리가 가져보자고요. 이렇게 물론 이런 거를 그릴 때는 되도록이면 다 마른 다음에 발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림을 빨리 그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이거를 무시하시고 좀 천천히 하셔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권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색을 좀 넣어주면 이 친구의 느낌이 좀 살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딱 봐도 예,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야,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면 자연스러운 대소평형이 이루어지죠. 야,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은 화제를 어느 쪽에 쓰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화제를 어디다 쓸까요? 많은 분들이 이쪽에 쓰려고 그래요. 여백이 좀 남으면. 그게 아니라 무거운 쪽에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가벼운 쪽에 오히려 더 가볍게 함으로 인해서 그림을 살리는 대소평형의 원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오히려 어느 쪽에? 이쪽에 그리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셨다가 하시면 더 좋겠죠. 그죠? 이래 놓으면 자연스러운 어떤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죠. 좌우 대소의 균형감을 잡게 되죠. 이것이 인물이나 또는 생명이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의 조류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울추의 작용을 해요. 즉 이쪽으로 쏠리는 걸 이 친구가 살짝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치하고 있는 여러 사물들이나 조류나 어떠한 그림의 소재들의 평형을 이룰 수 있죠. 이렇게 대항과 평형으로 구성된 화면은 작품의 심도를 더욱 잘 나타내게 되죠. 구도에 있어서 허실상생이나 또는 이렇게 대소평형이나 이런 것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다 화제를 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깊이감을 줄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 좀 무게감을 이렇게 실어주면 자연스러운 그림의 농도가 발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은 절대 다 그리지 않고도 그려낸 느낌이 나는 것이 좋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표현을 좀 하시고 그런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대소평형이라고 하는 작품의 구도선상 화제는 이쪽이 더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쪽은 완전히 비어둠으로 인해서 평형감을 잡는 여러분의 작품 완성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현해 보는 건 좀 어떨까요?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면 표현하는 데 있어 참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은 이 자연스러운 공작과 또 나비의 관계를 통해서 대소평형의 원칙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러한 방법으로 작품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좀 어느 날 그렇구나. 작품은 이런 균형감의 추가 있구나 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대소평형을 통해서 구도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품하는 법. 작품은 여러분 모두 잘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처럼 대소평형 이루는 저울추의 핵심. 그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시각의 마주침과 또 그것을 통한 어떤 균형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때 화제는 이쪽에 쓰지 말고 이쪽에 씀으로 인해서 중심을 더 확실하게 운치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풍부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안목이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